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 컨설팅TV 한영만입니다. 네, 오늘은 외식 창업 실무 네 번째 시간이네요. 매장 구성, 주방과 인테리어에 대한 설계입니다. 네, 매장의 구성, 주방 인테리어 설계입니다. 주방 설계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주방 설계 계획은 핵심은 위생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위생적인 부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주방 작업상의 능률, 경제성을 유지해야 하고 또 주방과 관련해서 작업 시 안정성에 중심을 두고 설계를 해야 합니다. 즉 위생은 개인적인 위생이나 종업원이 점포의 청결 유지를 맛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누가 보아도 만족스러운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방의 설계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요거는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쭉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중요한 내용들이라 꼭 잊지 않고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방 설계 의 순서입니다. 판매할 메뉴 수와 메뉴 종류를 먼저 결정하고 조리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메인 주방에서 조리를 전부 할 건지 아니면 서브 주방을 따로 둘 건지, 그다음에 주방의 기기와 종류, 수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냉장고, 냉동고의 창고 스페이스와 가스레인지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이때 열기구와 냉장고, 냉동고 간의 일정 거리를 둬야 합니다. 네 번째, 1시간 내 최대 판매 개수를 생산량을 설정하고 주방 기기별 생산 능력을 체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작업 동선이 기기와 기기 사이를 최소 1.2에서 1.3m는 확보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식재료 과광도에 의해서 전처리 스페이스도 확보해야 되고 조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주방 기기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지금까지의 제 조건에 맞추어서 주방 레이아웃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주방의 위치는 객석이나 제품을 서빙하기에 편리한 동선인지 이런 부분으로 설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좌석의 회전율, 정설은 아니지만 좌석의 회전율이 높은 식당은 주방 면적이 넓어야 한다는 것은 이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열 번째, 주방은 점포의 평면 상태,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한지, 직사각형인지 정사각형인지 아니면 특수형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라는 거고요. 11번째, 방수공사, 배수, 트렌치 공사, 그리스 트랩 이런 부분에 따라서 미끄럽지 않게 주방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12번째, 온수 공급 라인 확보입니다. 최근에는 건물이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온수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온수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 온수기가 됐건 전기 온수기가 됐건, 근데 가능하면 가스 온수기를 쓰시는 게 열 효율이 더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13번째, 전기입니다. 전기 용량을 고려해서 우리 기기나 이런 것들을 승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가 도시가스인지 아니면 LPG인지, 그 다음에 닥트, 환기 시설에 대해서 어떤 공간으로 어떻게 뺄 건지, 예를 들어서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방에서부터 천정, 집 옥상까지 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주상복합이다 그러면 막 몇십 미터 올라가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실제로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입각을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의 평면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느 공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앞에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런 평면도를 만들고 이런 기구들을 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견적이 나와야겠죠. 네, 인테리어 업체 계약 시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사업자 없이 하는 부분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된 사무실이 있는지, 사무실 없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업력이, 이 인테리어 회사가 업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 주방 회사가 업력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프로필이겠죠.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약서 도장 찍는 사람이 그 회사의 대표인지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견적서는 세부 내역들 계속 말씀드렸죠. 앞에도 전 시간에도 좀 복잡한 내용이죠. 좀 말씀드린 이유는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런 내용이 입각해서 이런 내용들을 꼭 체크하시고 견적서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 요건들을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견적도 안 나왔는데 무조건 선입금 해달라, 일단은 의심하십시오. 이런 거는 사실 상도 이상 맞지도 않고요. 견적까지 나오고 나서 최대한 계약금이 얼마고 중도금이 얼마고 이런 조건들을 만들게 되는데 무조건 돈부터 보내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죠. 그래서 무조건 싸다고
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이 맞고요. 보통 우리가 뭐 평당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당 뭐 150이다, 200이다 아이템별로 정해진 금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체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과 친해져라. 내가 믿으니까 뭐 못 간다, 안 가도 되겠다 이것보다는요. 자주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거기 공사하는 사람들도 긴장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저 사람이 보고 있으니까 더 잘해야지 하는 좀 약간 텐션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사장님께서 못 가시는 상황이 된다면 요즘 세상 좋아졌잖아요. 거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현장 진행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꼭 부득이 못 가는 경우에는 그런 걸로도 좀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내가 늘 보고 있다라는 거를 암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인테리어 계약 점검 방법에서 요거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들에서 중복된 내용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의 각종 설계 도면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위치, 기능적인 부분들을 다 고민했을 때 지금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평면도가. 그러니까 이것도 뭐 샘플 도면인데요. 그래서 주방 위치가 어떻게 될 거며, 그 다음에 홀이 어떻게 될 거며, 이렇게 평면도를 잡게 되죠. 그래서 이 평면도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상으로나 뭐 매출 상황이나 뭐 인력 상황이나 또 오너 성향이나 봤을 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요 다음 단계로 이제 이렇게 렌더링이라고 하죠. 3D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이것도 뭐 거의 보셨겠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사진은 아니고요. 컴퓨터로 다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상의 매장을 만들기 전에 인테리어가 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구에 이런 벽은 이렇게 될 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다소 약간의 비용은 발생되지만요.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하고 나서 이거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이러면 서로 난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D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 3-4컷 정도만 잡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까지 하고 견적서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공사는 시작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인테리어하고 주방에 대해서 설계해서 이제 견적, 도면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